조국 사모님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이게 포토존에 서는 것을 네.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금 KT 그 자녀 그 부정 채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을 때 이 피의 사실 공표를 했다고. 그래서 이 박상현 회장이 엄청나게 당했어요. 피의사실 공포는 인사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협박을 합니다. 네. 자기와 자기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정리해 온 주시죠. 권한을 다 쓰는 거예요. 조국 사모님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이게 포토존에 서는 것을 네.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의 근거 지난번에 이제 박영수 특검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박영수 특검이 할 때는 사실은 매일 그때는 공보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약간 좀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는 당시에 특검법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특검이 공보 브리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네. 조항을 사실은 특검법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게 이 지금 피의사실 공표가 그렇게 무슨 절대적인 지상의 명제는 아닌 게 우리 보면 지명수배 하잖아요. 보면 가령 뭐 횡령하고 아니면 뭐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하고 도망간 사람들 보면 파출소 옆에나 어디 지하철 가면은 이 사람 뭐 100억대 뭐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하고 도망간 사람이다라고 얼굴하고 죄명 범죄 사실 뭐 나이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보면 네.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얼굴 다 공표하잖아요. 그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게 아니고 수사 단계에서 다 지금 공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상태에서도 이 피의자의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인 명제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저기 개별 네네. 법령에 지금 근거로서 박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피의사실 공표 자체가 지금 현 순간에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조국 장관 사모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하고는 그 느낌을 국민들에게 네네. 주는 것이어서 시점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시점적으로 아,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네, 말씀. 요거는 조금이 아니라 네. 매우 네. 부적절하다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김종민 말씀을 의원님. 드려야겠는데 김경진 의원이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이제 추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아주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법사위잖아요. 법사위에서 한국당 의원님들이 박상기 장관일 때 엄청나게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특히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금 KT 그 자녀 그 부정 채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을 때 이 피의 사실 공표를 했다고. 그래서 이 박상기 장관이 엄청나게 당했어요. 법사위 와서 몇 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박상기 장관 때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8월쯤에 공론화를 시켜서 가자. 그래서 박상기 장관이 끝까지 자기 임기 내에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이제 그 장관 교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장관 오면 하자 그랬는데 지금 마침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꺼낼 건 아니다. 저는 그 점에서 동의합니다. 네. 지금 꺼낼 건 아니고 좀 나중에 꺼내는 게 맞다. 근데 이게 사실관계가 지금 이 조국 장관 수사를 막거나 영향을 미치는 게 불가능한 게요. 네. 이 피의사실 공표 관련된 이 그 규칙을 개정하려면요. 절차가 검찰, 그다음에 법원, 대한변협, 그다음에 언론 이 관계자들 의견 청취가 필수적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의견 청취를 하고 다시 지금 초안을 수정하고 하게 되면 한 연말쯤에나 실제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네. 연말까지 수사합니까? 조국 장관 가족을? 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다 씌우는 거예요, 지금. 한국당에서 저는 근데 먼저 제안한 것이고 박상기 당연히 법무장관한테 한 한국당이 것이고 엄청나게 네. 문제 제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피의사실 공표는 대부분 야당이 그 피해자가 되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연말까지는 이게 시행되기 힘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않은데 것이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네네. 뭐 한 달 안에도 될 수 있고 두 달 안에도 할 수 네네. 있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한다면 지금 김경진 의원이 의심하는 대로 국민들이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걸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 효력도 없는 거를. 네. 자, 템플 저는 의원님. 의미가 없는 제게는 거라는 거예요. 이 팩트를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피의사실을 공포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도 많고 그건 우리 자유한국당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피의사실 공포 그 자체 문제보다 피의사실 공포에 대해서 공표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면은 검찰이 아니라 현행 규정상으로 아까 얘기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만들었던 규정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현행 감찰 규정
원래 5월 23일 날 만드는 데 보면은 검찰이 감찰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감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피사실을 알리는 것을 처벌할 거냐 마느냐 문제보다도 그 피사실을 알려줄 때 감찰권을 법무부 장관 내가 행사하겠다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 외에 세 가지가 문제 있다는 점인데 첫 번째로는 피사실이 공포되면 수사 상황에 대해서 법무부가 감찰하겠다. 그러니까 조국과 그 일가와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 상황을 감찰을 통해서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피사실도 문제지만은 피의자나 그 가족들을 알리는 거, 지가 들여다보는 것도 그것도 위험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법무부 장관은 그 이제 뭡니까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이 그 만약 만들어지면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감찰권이라 이야기해가지고 바로 법무부 장관이 사건에 네네.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이것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맞아요. 이분이 취임을 하자마자부터 제일 먼저 했는 것이 뭡니까? 검찰총장을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는 것을 제 첫 번째 그 임명한 다음 날 추진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이 특수부 지금 현재 수사하는 거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라. 그게 두 번째 지시예요. 그리고 어제는 아주 구체적인 그 수사하는 검찰들을 협박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피의사실 공포법 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협박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 내지 사법 개혁을 하라고 했는 거를 지금 이 조국 씨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기와 자기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거를 방해하는데 정리해 온 주시죠. 권한을 다 쓰는 거예요. 자기 거와 관계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마디 안 해요. 네. 오로지 첫날, 주째 날, 셋째 날부터 이야기한 건 오로지 자기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네, 온 알겠습니다. 관점이 네. 이거에 대해서 네, 지금 정태근 우리가 의원님 지금 문제를 알겠습니다. 제기하는 제가 한 거예요.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행이 되려면 조국 수사는 끝나야 시행이 됩니다. 최소한. 예? 그거 좀 확인 좀 네네.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러면 검찰한테 가서 야, 니네 검찰이 조사해라. 이러면 조사가 됩니까? 이게 과연 민주적 통제 방식으로 맞는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검찰 내의 감찰이 거의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여론이 생긴 거거든요. 알아서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게 안 했다면 검찰개혁을 뭐하러 합니까? 네. 지금 네네. 그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 정태우 의원님은 다시 검찰이 알아서 니들이 감찰해. 네. 이거는 권력 분리 원리가 이태기 의원님 맞지가 않아요. 짧게 자기 부탁드릴게요. 자기 저희가 거는 피해가지고 해야죠. 네, 저희